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입장을 밝혔죠. 대입 정책은 개선하되 정시와 수시 비중을 조정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국민 여론과는 좀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앞서 9월 모의고사의 결과에 대해서 보도한 신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안녕하세요. 자, 유은혜 부총리가 정시 확대를 이걸 거부했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유 부총리는 어제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서대문구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열린 과거사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했다가 질의응답에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주로 이제 오전에 집중 논의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회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네. 비율 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는데요. 말씀하셨지만 앞서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의 공정성을 거론하며 대입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입시 문제 와중에 나온 발언이었기 때문에 정시 확대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교육부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수시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 일명 학종이라고 하는 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보통 정시는 공정성이 높은 반면 소외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수시는 공정성 측면에서 약점이 있지만 소외계층을 조금 더 잘 포괄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둘 중에서 정시 선호 여론은 꾸준히 우세한 편인데요. 오늘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보다 바람직한 대입제도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응답자의 63.2%가 정시, 22.5%가 수시를 꼽아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랬군요. 예, 특히 학생과 20대는 정시 선호 의견이 7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계속 수시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학생부에 초중 학부모 정보를 없애고 봉사활동의 특기사항과 방과후 학교 참여 내용을 적지 않게 하는 등 개선사항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정시 확대를 아예 안 한 것은 또 아닌데요. 작년 8월 교육부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2022학년도 대입까지 정시를 30%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참고로 올해 이뤄지는 2020학년도 대입 전형은 22.7%가 정시, 나머지 77.3%가 수시입니다. 상당히 높네요, 수시 비중이. 예, 계속 이제 정시는 낮아져 왔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한 7%포인트 가량을 늘리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당시 작년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시를 45% 이상으로 늘리는 안이 단순 여론조사도 아니고 토론회를 거친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이었는데 네. 30% 안이 채택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일 때인데 바로 이어받은 유 부총리도 어제 발표된 대로 진행할 것, 이제 2022학년도 대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변경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대입 정책은 시행되는 4년 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 그 4년 예고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학년도까지 대입 계획은 이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건데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제 유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단순히 수시 정시 비율 조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만 밝힌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시사를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네. 그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오해이자 확대 해석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건데요. 네. 보다 중장기적인 대입 제도와 관련해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를 생각해 보면 내년 총선 출마를 하는데 중장기적인 제도를 더 이상 논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예, 그래서 국민의 정시 확대 여론이 계속 높은 상태이고 앞으로 수시 관련한 문제가 생길수록 그런 정시 확대 여론은 더 늘어나거나
현재 높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게다가 2022학년도 역시 좀 소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교육부 정책 기조처럼 수시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앞으로도 만약에 큰 효과를 보일지 정도가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정성 문제 때문에 정시는 확대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수시가 또 뭐 단점만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수시라는 전형 자체가 이전에 정시만 있었을 때 획일적인 교육을 좀 타파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외계층의 수혜도 특징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가계소득 수준이 어떻든 간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정시를 네. 옹호하는 반론도 있죠.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됐다는 점입니다. 미래형 인재를 키운다는 말이 곳곳에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냥 정시가 여기에 좀 알맞느냐 이런 반론도 현재 좀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는 수시도 역시 이제 입시 위주 교육의 틀에 있기 때문에 정시나 수시 두 유형 모두 4차 산업혁명과는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는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가교육회의 같이 중장기적 교육을 논의하는 기구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네. 국가교육회의와 같은 기구의 역할도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정시 이야기는 했는데 정시 이야기 어제 아까 리포트 보도를 하셨던 수능 모의고사 치러졌는데 이거 마지막 모의고사 맞죠? 예, 수능 전. 맞습니다. 네. 예. 올해 수능 이전 마지막인 9월 모의평가가 이제 어제 있었습니다. 아까 관련 리포트도 했지만 작년에 이른바 불수능보다는 쉬웠다는 예. 평가입니다. 특히 국어에서 생소한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급기야는 소송까지 벌어진 게 작년 상황이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난이도 조절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조금 더 쉬워진 난이도 조절이 상위권에게 주로 좀 영향을 주는 양상이고 예. 중위권 학생에게는 여전히 변별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중위권 학생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을 했었습니다만은 지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어려웠던 불수능과 비슷했다라는 반응이 더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였던 9월 모의평가에서 쉬워졌다라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수능이 출제될지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신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또 중위권 학생에게는 여전히 변별력이 있다. 또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면 올해는 뭐 소송에 걸릴 공사, 올해는 소송은 안 걸릴 공산이 좀 커 보이겠죠? 예. 특별히 시험지에 오기를 한다든가 그런 오류가 없는 한 작년보다는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소송조를 주도한 단체를 보면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입니다. 네. 이들과 이제 수험생들이 합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은 입시교육 과열 양상을 그동안 계속 많이 비판을 해왔고 또 수시 쪽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시에 좀 틈이 생겼을 때 이제 수시 쪽이 좀 치고 들어왔다고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작년에 좀 여론이 많이 나빴었으니까요, 수능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동안 좀 수시가 틈을 보여줬기에 정시 여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배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우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교육부가 유 부총리 이제 그 발언에 이어서 수시를 보완할 유효한 대책을 이제 내놓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유효하다고 사람들이 여기지 않으면 이제 그냥 공정성에도 확보하자 이런 여론이 크게 바뀔 일은 없어 보일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에 대입제도 재검토를 해달라라고 지시한 이후에 또 이렇게 곧바로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약간의 언급이 나온 이슈였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의 관심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흐름이 나오는 대로 저희 뉴스 리듬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전 마지막으로 치러진 모의고사와 대입 개편 방향들 뉴스 분석에서 다뤄봤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